2021년 기출문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기간 내에 발생 손실에 대한 피보험자의 자기 부담금이 전혀 없을 수 있는 가입 조건은 소손해 면책입니다. 소손해 면책이 뭡니까? 손해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손해가 작은 손해들은 그냥 면책시켜버리는 이런 걸 말합니다. 이때 소손해 면책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기 부담금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없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2번. 리스크 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리스크 재무에는 리스크 전가와 리스크 보유 등이 있죠. 그 중에서 리스크 전가에는 보험 계약이라든지 면책 계약이라든지 해징, 선물 계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청 계약입니다. 하청 계약은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계약상 전가에 해당, 계약상의 전가에 해당합니다. 3번. 다음 중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손해사정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보상 한도액 결정이죠. 요거는 이제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자가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보상 한도액이죠.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의 면부 체거의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산정하고 이런 것들이 손해사정사의 업무잖아요. 4번. 다음 중 건강보험에서 기왕증을 면책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역선택 방지죠. 기왕증은 이전에 병에 걸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병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기왕증에 대해서 면책한다. 역선택이 뭡니까? 정보 불균형에 따라서 저품질의 위험, 즉 나쁜 위험들이 많아지고 이제 좋은 위험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것을 말하죠. 5번. 다음 중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우연한 사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죠.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뭐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우연한 사고와는 전혀 관계없다. 이게 틀린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 정신적 위태와 구별된다. 정신적 위태, 모럴 해저드 이런 거는 고의적으로 이제 사고를 유발 또는 증가시키려는 개인적인 특성이나 심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거와는 구별이 되고 적발시 제재 수준을 높이면 줄일 수 있다. 그렇겠죠.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거나 이러면 줄일 수 있겠죠. 사기는. 그리고 조사활동 강화를 통해서 줄일 수도 있다. 그렇죠. 사전에 미리 이제 뭐 서류 조작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활동을 강화를 하면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 6번. 다음 중 보험 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 순보험료 산출 시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다. 아닙니다. 보험의 순보험료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조하는 상품들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생산 및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생산 비용 자체를 절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규모의 경제성이 크지만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많이 판매해도 순보험료, 즉 보험료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 있죠. 요거를 절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성이 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표현이죠. 7번. 보험료율 산정 목적 가운데 역선택 감소 효과와 관계가 깊은 것은 공정한 차별성이죠. 해설을 한번 보시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서 역선택이 초래된다. 계약자는 자신의 위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보험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불량 계약자 등 보험계약을 선택하는 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죠. 공평한 차별성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므로 높은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는 높은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따라서 역선택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관계가 깊은 것은 공평한 차별성입니다. 8번. 도덕적 위태와 역선택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죠. 피보험자의 위험 특성 정보와 관련이 있다. 요거는 역선택을 얘기하는 거죠. 피보험자의 위험 특성 정보와 관계가 있는 것은 역선택. 이것도 해설을 한번 보시면 도덕적 위태는 즉 모럴 해저드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 또는 증가시키려는 개인적 특성이나 심리를 말하고, 역선택은 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정보 불균형으로 정보가 부족한 보험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둘 다 정보 비대칭성이 원인이고, 이로 인해서 보험사업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보험자에게 초과 손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역선택은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의 위험 특성에 대한 사전적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을 하고, 도덕적 위태, 모럴 해저드는 보험 계약자의 행위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위험 특성 정보와 관련 있는 것은 역선택,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1번, 정보 비대칭이 원인이다. 맞죠? 그리고 3번, 보험자에게 초과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도 공통적인 거고, 4번, 보험사업의 안전성을 저해하게 된다. 이것도 맞죠? 9번, 다음 중 타보험 조항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보험의 목적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하는 유효한 보험계약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 다른 보험가의 손해액을 분담하는 방법을 미리 약정한 조항이다. 손해보험의 이득금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타보험 조항에는 균일 부담, 비례 분할 부담, 보상 한도 분담 조항 등이 있다. 초과 손실 부담과는 관계가 없죠. 10번, 다음 중 순수 리스크 여부가 보험 가능성의 1차적 기준이 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2번, 도덕적 위태가 상대적으로 적죠. 순수 리스크는 손실 발생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도덕적 위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험 가능성의 1차적 기준이 됩니다. 그럼 순수 리스크가 뭐냐? 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고 손실의 가능성만 존재하는 리스크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사망, 질병, 화재 등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손실만 발생하는 리스크를 순수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순수 리스크는 의도적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불확실성에 기반해서 발생하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통계치에 의한 예측을 통해서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